안녕하세요, 핀드나트입니다. 오늘은 핀드나트의 TMI.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핀드나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질문 주세요. 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림의 시작부터. 저는 일단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물론 뭐 밥아저씨를 보면서 분리물감 꺼내가지고 끄적끄적 따라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는 해보긴 해봤지만요. 중1 들어갔을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요만한 손거울을 딱 들고 얼굴 쳐다보면서 자화상 그리는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명암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눈 모양, 뭐 이런 코, 입, 머리카락 이런 모양들까지 제가 봐도 너무 똑같이 그린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까지 막 다 몰려가지고 진짜 똑같아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미술 선생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보람아, 너 미술 해보지 않겠냐, 소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크게 생각이 없었으니까 중2가 됐을 때 또 미술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미술 시간 이제 시작했을 때 한 3분 정도씩 해가지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모델을 서고 3분 크로키를 항상 했었어요. 한 3명씩.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닮게 그려지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그걸 보고 미술 선생님께서, 물론 다른 분이셨어요. 보람아, 미술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아니, 두 분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미술에 좀 소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때는 이제 미술하면 흔히 이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그냥 미술 말고 일단 공부를 좀 해보자,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중3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게 이제는 미술밖에 없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엄마를 이번엔 좀 쫄랐죠. 엄마, 나 미술학원 한 달만 가보자, 미술학원 한 달만 보내줘, 이렇게 좀 쫄라가지고 학원도 아니고 학교 뒤에 있던 진짜 작은 화실에 갔는데, 그때 예술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친구야, 안녕?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준비를 했고요. 한 6, 7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학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실 힘들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4기였습니다. 4기. 얼마 안 됐으니까 경쟁률도 별로 안 셌고요. 2대1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명 중에 1명에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소질이 있었다고 하니까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분도 같이 합격? 네, 맞아요. 대학. 일단은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요. 산업디자인과를 진학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원래 서양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림 좋아해서 갔으니까 서양학과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디자인학과를 가야 미래의 직업을 잘 얻을 수 있다. 디자인학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가서 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리는 내내도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디자인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디자인과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을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다가 산업디자인과를 알게 되었고, 건국대학교에도 지원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이것도 TMI,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산디과 졸업했어요. 일단은 입시미술,
저는 대학을 합격하면서 바로 미술학원 강사 알바를 했거든요. 보통 미대를 합격을 하면은 미술학원에 보조 강사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뭐 그 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이나 공간 쪽은 재미가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고 좋아하는 것과 막상 하면서 좋아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또 하면서 잘 안 맞는 거예요. 공간 쪽이나 이제 인테리어 하려면 진짜 꼼꼼해야 되거든요. 수치 막 1mm도 틀리면 안 되고 저는 워낙에 칠칠 맞고 그래서 맨날 오차 생기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았기 때문에 뭔가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입시 강사의 길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 인생을 쫙 훑어보게 되네요. 일단 입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입시반도 맡았었고 저학년들도 수업을 했는데 입시반은 입시반 나름대로 대학을 잘 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또 그게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입시 강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생들은 1년만 하고 끝나잖아요. 물론 재수하고 뭐 삼수하고 그러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입시 강사 선생님들은 똑같은 1년은 매년 반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이제 저학년을 맡으면서 사실 좀 좋기도 했어요. 왜냐면 재밌는 그림들 많이 그리니까. 저 또한 미술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이 학생들도 좀 같이 느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입시를 위해서 저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으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재미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더라고요. 가르칠 때도 물론이고요. 중1짜리한테 너 입시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정말 그리고 학생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상대를 해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애를 낳고 학부모가 되겠지만 이제야 조금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릅니다. 내 새끼 대학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좀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 그리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도 신랑이 아주 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제가 그만두고 여행을 좀 한 달 동안 갔다 오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치앙마이를 한번 가봤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치앙마이를 한 달 동안 가서 그냥 정말 편하게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좀 고민해보고 많이 그려보고 오자 이 생각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신랑이 그림 그려보고 싶으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을 가봐라. 유럽에 가서 정말 새로운 것들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그려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혼자서 그 유럽 여행을 다니는 근 한 달 동안 진짜 그냥 길 가다가 뭘 그려야지 이런 계획도 없었고요. 그냥 정말 스케치북하고 펜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여행하다가 여기 너무 예뻐. 그러면 그냥 거기 서서 그냥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때의 기분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제가 그림 그린 모습 보면서 awesome, fantastic 막 엄지척 계속 해주고 그런 것도 너무 신이 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지나다닐 때마다 저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림 잘 그리면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 말을 한 분도 안 빼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한국 돌아오면 취미미술 쪽으로 화실을 운영할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여행 드로잉이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는 않았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을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행 드로잉 쪽으로 클래스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 여행 드로잉 이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겠죠?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의 도움이 정말 컸네요. 전 정말 신랑이 그렇게 유럽 가봐 이 말을 던지지 않았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때 유럽 갔다 와서 그렸던 그림들을 아직도 보면서 아직도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림들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꾼 그림들이기도 하고요. 너무 고맙죠.
남편분이 참 멋있네. 그 본인 입으로 그렇게. 사실 유럽 여행하면서는 계획을 잡고 어딜 그려야지 이런 계획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우연적인 재미도 있었고 다 새로웠고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기억들이었는데 그래서 다 뽑자면은 좀 하나만 뽑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기억나는 거,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에펠탑. 파리에 갔으니까 에펠탑 내가 그려봐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추위를 뚫고 에펠탑까지 막 걸어갔는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이. 그래서 어렵게 벤치 하나 찾아가지고 에펠탑 보이는 쪽에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추워서 막 손은 덜덜덜 떨리죠. 저 구석에서 다른 벤치에서는 아침부터 막 와인 까는 오빠들 있죠. 이쪽에서는 집시 언니들이 막 돈 달라고 막 이러고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굉장한 추억이야 생각하면서 진짜 얼른 마무리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면 사실 그림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그림 보면 그때의 분위기나 그 기분들이 떠올라가지고 사실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저의 최애 그림이 된 건데요.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그림이 있어요. 제 클래스 101 첫 번째 1차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아마 키트 받으신 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스티커 이렇게 동그란 원형 스티커 있거든요. 거기에 그려진 그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그림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그렸던 건데 그 맞은편에 어부의 요새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위층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날씨도 좀 풀려가지고 하늘도 너무 좋았고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도 불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도 그래서 더 잘 그려졌고 저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림이고 그 분위기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고 싶네요. 그때가 울컥하네. 그 그림으로 만든 건 스티커가 끝인가요? 제가 유럽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때 그렸던 그림들 가지고 엽서랑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엽서 북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엽서북이고요. 이 굿즈들은 제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가하면서 제작을 했던 것들인데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해가지고 아직 좀 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커버가 있고요. 유럽 가서 그린 펜 드로잉과 이렇게 그다음에 채색한 것도 있고요. 이건 채색은 제가 한국 와서 사진 보고 그린 거고 펜 드로잉은 전부 다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물 그림도 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연필로 그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30장 정도 이렇게 엽서 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여권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 부다페스트 그림인데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거 언제 쓰죠? 슬프네. 이거는 좀 재고가 여유롭게 있어가지고 사실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권 쓸 일이 없으니까. 네, 아무튼 여권 케이스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달력이에요. 패브릭 달력도 제작을 했었고요. 유럽 여행하면서 다 현장에서 그렸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굿즈들도 다양하게 만들었었답니다. 기회가 되면 곧 판매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 이전에 제가 임신하기 전에요. 계획했던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모로코랑 포르투갈. 이 두 지역을 제가 구글맵을 보면서 열심히 핀 찍어놓고 막 비행기표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사랑하는 아들, 저희 새끼가 뱃속에 생기면서 여행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되었는데 또 갈만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얼른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얼른 유럽 여행 또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모로코는 왠지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왠지 무서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좀 있고요. 포르투갈 가고 싶어요. 신랑이랑 애기랑 같이 가서 리스본 전경이 보이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발 끝나라. 클래스 101은
제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작업실을 구해가지고 여행 드로잉 클래스를 진행을 했어요. 한 2명, 3명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클래스 101 측에서 제안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때는 클래스 101도 좀 초창기여가지고 작가님들을,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제안 메일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그래 해보자 하고 네, 준비를 했죠. 그래서 커리큘럼은 여행 드로잉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좀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펜 드로잉하고 가벼운 수채화로 구성을 했고요. 작은 소품들부터 여행에서 만나는 것들을 그릴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좀 짜봤어요. 짜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신랑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을 해서 새벽 내내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제작을 했어요. 신랑도 저랑 같이 전공이 같아요. 산업 디자인인데 영상 편집도 다 해주고 뭐 BGM부터 해서 지금 촬영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실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소통이 될까? 이게 수업이 될까? 과연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내 수업을 듣고 알아듣고 그림이 늘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피드백을 달아드리면서도 와, 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수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피드백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 101도 열심히 이렇게 성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무식처럼 한 해를 정리하면서 크리콘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카테고리마다 시상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들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핀란드 작가님 이번에 크리콘에서 수상하실 거예요. 저 상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대상일 줄이야. 전체 통틀어서 가장 이제 피드백이 좋고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대상을 주셔서 클래스 101의 대표님께 직접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작업실 한켠에 탁 펼쳐놨는데요. 상장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크리콘 크리에이터 컨퍼런스 해가지고 대상 두둥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눈물이 엄청 났어요. 이렇게 눈물이 날 줄이야. 수상 소감 얘기하는데 트로피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시고 무겁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트로피도 받아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 101하고 같이 뭔가 커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랑 많이 주시고 수업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같이 이 여행 드로잉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피드백 열심히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지르세요. 함께 해주세요. 운동은 사실 신랑 만나기 전엔 저는 운동을 1도 안 했어요. 정말 게을러가지고 신랑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1년 차가 지나면서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먹어야지 힘나고 신랑은 힘들면 막 잘 안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거울을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PT도 받고 재밌어 했어요. 같이 운동하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임신하고 하면서 저는 운동을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누워서 지냈는데 그때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고 그 상태에서 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찐 상태로 임신을 해서 또 초기에 먹덧이라고 하죠. 안 먹으면 또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엄청 쪘어요. 초기에 많이 쪄가지고 물론 운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긴 했는데 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병원에서 더 찌면 안 돼요, 보람씨. 와, 그런 정도? 출산 전까지 한 20kg 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 조리원 나오고 나서 한 12kg 정도 빠졌고 그리고서 그냥 쭉 똑같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좀 빡세게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한 2kg 빠졌어요. 제가 지금 PT를 받고 있어요. 혼자 운동하면 자꾸 자세가 엉망이어가지고 다쳐서 그래서 PT를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쌤이 4월 달쯤에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여기다 말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해봐야죠.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날씬해봐야죠. 제가 뭐 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살면서 그렇게 날씬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덩치도 크고 이렇게 살집이 있었어가지고 목표는 4월쯤에 바디 프로필 신랑하고 애기랑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약속한 거예요. 네, 약속할게요.
일단 신랑이 완전 헬창이에요. 헬스에 완전 미쳐가지고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헬스장 운영 안 했을 때 막 집에서 정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운동 그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3대를 많이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뭐죠?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몇 킬로 드냐? 스쿼트는 얼마 전에 60kg까지 했고요. 데드리프트도 60kg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30kg? 제가 하체는 자신 있는데 상체는 아직 많이 열심히 이제 지방 빼고 근육도 늘리고 더 이제 파워가 세지면 좀 더 할 수 있겠죠? 총 합이 150. 네, 150kg. 왜 이걸 재고 있죠, 제가? 먼저 이것도 TMI 해야겠네요. 신랑의 스펙에 대해서. 신랑 키가 185고요. 제가 170. 그리고 신랑도 저랑 같이 건대 산디과를 나왔어요. 네, CC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주변 분들은 다 그랬어요. 너 애는 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거랑 그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미술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작업실에 데리고 출근해요. 아무래도 작업실 같이 오면 애기가 계속 그림 보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안고 그림 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보고 자랐으니 그림이 어쨌든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니까 좋아할 것이고 사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같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림 그리는 거? 그게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를 갈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네, 그림을 저는 잘 그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 미술 할래. 그러면 미술 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엄마 나 음악 하고 싶어. 그러면 음악 시킬 거 같고요. 엄마 나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 시킬 것 같아요. 문제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시를 하면서 미술을 하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냥 뭐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축복일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은 빨리 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요즘 하고 있어서 계속 운동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림이나 운동이나 그렇잖아요. 한 번에 막 몰아쳐서 한다고 그렇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림 실력도 하루 삘 받았다고 막 몰아친다고 해서 그림 실력이 엄청 늘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꾸준히 잘 못하는데 그리고자 하는 거 혹은 뭐 관찰 연습이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습관만 꾸준하게 들이셔도 조금은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꾸준히.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꾸준하게 그리시면 뭐 아주 스킬이 좋아지고 뭐 아주 잘 그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 느낌 안에서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꾸준히 그려봅시다. 목표와 계획. 일단 저는 진짜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계획을 잘 못 세워요.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아주 어렴풋하게는 여행 드로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와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클래스를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게으르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관리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고 작업실을 조금 풍경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식물들, 나무들 뭐 이렇게 보면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그림 그리면서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야 가깝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내고 싶어요. 지금 실용도서 준비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할 때쯤이면 책이 나오길 스스로에게 바라면서 책도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 에세이도 좀 만들고 싶어요. 가족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들 좀 책으로 엮어서 글과 함께 만들고도 싶고요. 또 제 그림으로 만든 굿즈들 클래스 하면서 소품샵도 같이 운영하면서 판매도 하고 싶고 아무튼 욕심은 엄청 많아요. 언제 다 하죠? 그리고 유튜브도요. 유튜브도 좀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하고 싶고요.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익숙해졌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해봤는데요. 쭉 지금 해보니까 거의 무슨 제 그림 시작부터 앞으로 미래 계획까지 거의 저의 인생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됐다라는 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취미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정말 저랑 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 질문들 말고도 아마 더 궁금한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든이의 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도구들,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들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 지금 당장 당장 지금, 사실 더 있긴 한데요. 왜 이래. 그러니까,